여러분 안녕하세요. 유튜브 86번가입니다. 지난 수요일에 있었던 6월 연준의 FOMC 회의에 대해서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의를 앞두고서 시장은 어떤 생각을 했는지 살펴보면은요, 동결 확률을 90% 이상으로 매우 높게 봤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동결이 나올 것 같다. 그렇지만 나머지 부분들, 요즘의 중앙은행들은 여러 가지 수단을 쓸 수가 있죠. 기자회견도 있고 경제 전망도 있을 거고요. 점도표도 있고 또한 소수 의견을 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특히나 시장에서 주목한 부분은 뭐냐 하면 향후의 점도표, 이 예상 전망치가 더 올라가지 않겠느냐. 그렇게로 보았고 구체적으로 횟수로 봐서는 1회 정도 더 올라가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 가능성에 대해 가지고서는 이미 충분히 가격 반영을 이제 자산시장이 해두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 실제로 어떻게 되었느냐 보시게 되면요. 우리 시간으로 새벽 3시에 성명서하고 경제전망 그리고 점도표가 동시에 발표가 되었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는 예상보다 매파적이었어요. 성명서의 경우에는 별게 없었습니다. 거의 표현이 바뀐 게 없었고요. 굳이 하나를 찾자면은 이렇게 금리를 올려나가다가 쉬었다가는 멈췄다가는 것의 장점에 대해서 한 주 정도 더 들어온 거, 요 정도 빼고는 바뀐 게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이라면 혹시나 2006년 때처럼 소수 의견을 하나 내서 조금 매파적인 표현을 하지 않겠느냐 싶었는데 전원 찬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런 건 살짝 비둘기적이죠. 근데 밑에 걸 한번 보시죠. 경제 전망을 보게 되면 위에 게 이번 전망, 바뀐 전망, 이제 6월 회의 때 나온 밑에 거는 요 이제 전망치는 3, 6, 9, 12월에 내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3월에는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는 거는 밑에 줄에 있고 이번 6월에는 어떻게 생각했냐 그게 위에 줄에 있는 거거든요. 보시게 되면 경제 전망치를 상향했습니다. 성장률을요. 그리고 실업률 전망치는 하향했어요. 경기가 생각보다 좋다는 거죠. 그다음 물가 관련해서는 헤드라인 물가는 소폭 낮추고 근원 물가는 좀 크게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향후 기준금리 정책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해 서로 간에 점을 찍어보는 점도표의 경우에는 0.5, 2회 상향하는 그런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1회 정도 올라가지 않겠느냐 싶었는데 2회는 올라갔다. 그러니까 이거 예상보다 매파적이네. 그래서 증시가 곧바로 하락해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30분 있다가 모두 발언 한 5분 정도 짧게 하고요. 그리고 파월 의장이 기자회견에 나서게 되거든요. 근데 이 모두 발언도 보니까 좀 매파적이었어요. 왜냐? 지난 3월하고 5월 회의에서는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에 대해 가지고서 먼저 얘기를 하면서 모두 발언을 시작했거든요. 이건 뭐냐? 은행 사태 때문에 크레딧 쪽에 문제가 좀 생기는 거 아니에요? 라는 신중한 모습을 보이는 거거든요. 그럼 좀 비둘기적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이게 뒤로 갔고 대신에 물가가 제일 앞에 나왔습니다. 여전히 물가에 대해 가지고서 연준이 열심히 싸운다는 포부를 보이고 있구나. 그러니 매파적이다. 이렇게 시장은 판단을 했던 거죠. 그래서 모두 발언을 시작하자 증시가 더 빠졌습니다. 그러고 나가지고 이어진 기자회견에서 앞서 보였던 매파적 색채가 많이 희석되어 버립니다. 그 대표적인 게 뭐냐 하면 아주 기자회견 초기에 한 기자가 다음 회의에 대해 물어요. 7월엔 어떻게 하실 거냐. 그랬더니 파월 의장이 7월 회의는요, 살아있는 회의, 라이브 미팅이라는 발언을 합니다. 이게 왜 비둘기적인 표현이냐라고 하면은요. 자, 시장은 이미 추가 인상 가능성을 가격에 반영해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1회는. 근데 이제 이번에 결과 나온 걸 보니까는 점도표로서 연내 2회 더 올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근데 연내 남은 회의가 이제는 7, 9, 11, 12월 4번밖에 안 남았거든요. 그러면 4번 남았는데 2번을 더 올리려고 하면 당장 7월부터 한 번쯤은 더 올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 연준이 2번 더 올리겠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7월에는 거의 기정사실로 올리는 거를 그렇게 파월 의장이 답변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던진 질문이란 거죠. 근데 라이브 미팅이라는 발언은 흔히 데이터 보고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할 때 나오는 단어거든요. 연준에서. 즉 우리가 열린 결말로 말할 때. 그러니까 상황 봐서 올릴 수도 있고 안 올릴 수도 있어요. 그런 식의 얘기를 할 때 나올 수 있는 게 살아있는 회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게 아직까지 되게 확정된 건 아니구나. 그러니 비둘기적이다. 이렇게 반응을 한 것이죠. 이 발언이 나오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바로 상승 전환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채권 시장에서도 반응이 어땠냐면, 만약에 2회 추가 인상이 된다라고 하면 7월 회의부터 인상 확률이 올라갔어야 된다라고 봐요. 근데 회의를 전후로 해가지고 페드와치 상에서 인상 확률이 거의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시장에서 2회 추가 인상, 근데 7월을 라이브 미팅이라 그러면은 2회까지는 어려운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한 거죠. 여기에 현실론도 붙게 되는데요. 7월 회의를 앞두고서, 그러니까 데이터를 보고 결정하겠다는 건데, 7월 회의를 앞두고 나오는 데이터, 뭐냐 하면 6월 물가하고 6월 고용일 거거든요. 근데 6월 물가는 전년 동기 대비 물가 상승률이 가장 낮은 달이 될 거거든요. 왜냐하면 작년 6월 달이 제일 높았으니까는요. 지금 이제 소비자 물가 관련해서, 그러니까 물가 관련해서 나우캐스팅을 보시게 되면은 6월 달에 대해서 전년 동기 대비 3.22%로 보고 있어요. 그것도 전월 대비 0.4라는 꽤나 높은 가정을 해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3.2. 이렇다는 말은요, 만약 전월 대비 0.2 이하로 나오게 되면 전년 동기 대비 상승률이 2%대도 나올 수 있는 달이 바로 6월 물가입니다. 그러면 그런 6월 물가를 앞두고 6월 물가 자료를 받고서 7월 회의에 들어가게 될 텐데, 데이터 보고 결정하겠다라고 라이브 미팅이라 그랬는데 진짜 인상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최근 보시게 되면은 이게 단순히 기저효과 때문이 아니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발견하실 수가 있게 될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헤드라인 물가 기준으로 봤을 때는 최근 3개월치 전월 대비 숫자 있잖아요. 그거를 12개월로 연율화 해서 보면 불과 2.2%밖에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헤드라인의 경우에는 많이 안정화됐다라는 거죠. 그리고 제가 볼 때는 헤드라인이 많이 안정화가 되면 우리가 물가 구성 요소 중에 수요 요인, 공급 요인, 그다음 심리 요인 세 가지로 나눠 봤었을 때 심리 요인이 많이 좀 하락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들 수 있는 요소거든요. 그러니까는 물가에 대해 가지고서 7월 글쎄요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는 글쎄요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거는 안정적으로 나오는데 정말 연준이 그때 금리를 올릴 수 있을까라는 거죠. 그럼 근원 물가를 걱정을 하실 텐데, 근원 물가 자체는 지금 높은 게 맞죠. 근데 그 중에서도 슈퍼코어 강조를 많이 했잖아요. 즉, 근원 물가 중에서도 주거비를 뺀 물가를 봤을 때는 어떠하냐라고 하면, CPI 기준으로 봐가지고서는 전월 대비 상승률이요, 4월에는 0.11%밖에 안 됐고요. 연율하면 1%대 상승률이라는 거죠. 5월치는 0.24%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면은 2%대 물가 상승률인 거잖아요. 연율하면. 특히나 이제 애틀랜타 연은에서 근원 물가, 그 중에서도 끈끈한 거. 근데 그 중에서 주거비를 제외한 일종의 슈퍼코어입니다. 이거를 애틀랜타 연은에서 계산해서 내고 있거든요. CPI 나오고 나면. 근데 그걸 보니까 전년 동월 대비 해가지고서 벌써 5월에 3.9%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헤드라인보다 더 밑에 내려와 있다라는 거죠. 최근 한 달 수치를 1년 연율화 시킨 거는 1%대까지 지금 내려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연 7월에 물가 관련 데이터를 봤을 때 인상할 수 있겠느냐. 그때도 스킵하는 거 아니야. 거기다 고용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이제 주간 실업수당 청구 데이터 보시게 되면 어쨌든 과거보다 한 단계 올라온 건 사실이거든요. 그러면은 6월의 고용도 조금 슬로우해질 가능성이 더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런 조합을 받아보고서는 과연 올릴 수 있겠냐. 그럼 만약에 6월도 스킵을 해버린다라고 해버리면 연내 남은 회의가 3회밖에 안 남았는데 진짜 2번이나 더 올릴 수 있을 거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시장이 연준의 2회 추가 인상 가능성을 자꾸 이제 좀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의견을, 이게 기각을 자꾸 내린 겁니다. 1회까지는 받아들일 수 있어. 그리고 우리가 그거는 가격 반영을 했어. 근데 2회까지는 현실적으로 힘든 거 아니야? 너네들의 그냥 인플레를 좀 더 잡아보기 위한 포부 같은 거 아니야? 이렇게 여기고 있는 거죠. 물론 이제 이 이후에요. 그러니까 라이브 미팅 이후에 올라가다가 그 뒤에는 또 좀 매파적 발언이 나오면서 상승폭을 상당 부분 이제 반납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연내 이날을 찍은 위원이 한 명도 없다. 아니면 상업용 부동산에서 손실이 발생할 것 같다. 이런 발언들이죠. 근데 그러고 나서 재차 또 말미에 파월 의장이 살아있는 미팅 발언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증시가 막판에 쭉 올라가서 끝이 납니다. 요 이외에는 우리가 좀 참고할 만한 거 뭐가 있냐라고 하면 영래포에 관한 거였어요. 영래포 관련해서 기자가 정책 변화가 혹시 있을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제가 최근에 올린 영상 영래포하고 그 다음에 재무부에서 부채한도 협상 타결 이후에 채권을 발행하는 거, 그게 지금 엮여 있는 거에 관련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는 똑같은 질문이 근데 5월 달에도 있었어요. 그 5월 달에는 파월이 뭐라 그랬냐면 영래포는요 연준 정책에 도움이 되고요 그 목적을 아주 잘 수행하고 있습니다 라고 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뭐라 그랬냐면 영래포와 관련해가지고요 가까운 시일 내에는 변할 것 같지가 않아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요 대답도 하고 나서 시장이 딱 오르는 걸 봤거든요 조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떤 느낌을 주냐 하면 시기가 가까운 시일 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가깝지 않은 시일 내에는 바꿀 것 같다라는 느낌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 질문을 왜 하느냐 하면은 이거는 지금 영래포에 OBP 추가로 특혜를 주고 있는데 그거를 없앨 의향이 있느냐 이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 가지고서 가까운 시일 내는 필요할 것 같지 않지만은 때가 되면 할 수도 있어요 라는 걸로 보인다라는 거죠. 약간 뉘앙스의 차이가 있다는 거. 그래서 이게 사실 이제 제가 말씀드린 플랜 B입니다. 예, 결국엔 플랜 B로 가게 될 겁니다. 나중에. 예. 그 다음에 스킵 관련해가지고 말실수 이게 또 시장의 주목을 많이 받았는데 파월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 생각에는 스킵, 이거 스킵이라 부르면 안 되는데 우리 결정이 말이 된다고 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이걸 가지고서 이제 사람들이 말실수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걸 또 이렇게 패러디를 하더라고요. 프로이트의 말실수라는 거 있잖아요. 무의식에 숨겨둔 속마음이 들켜버리는 실언 하는 것을 프로이트의 말실수라고 하는데 요거를 그래서 프로이트의 스킵이다. 뭐 이렇게 표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요게 진짜로 말실수인지 아니면은 의도한 실수처럼 흘린 것인지는 지금부터 연준 위원들이 뻔질나게 나와가지고서 본인들이 왜 이런 결정했고 향후에 어떻게 할 것이다 얘기할 거거든요. 그걸 보면서 우리가 0점 조절을 해나가면 될 것 같고 제가 볼 때 이게 되게 뭐 핵심적인 요소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요걸 지켜보면서 판단해도 괜찮은 정도 수준이다. 예. 나머지에서 이미 너무 많은 게 드러났다라고 봅니다. 결론적으로는 건너뛰기론에 잘 부합한 FOMC 회의 결과였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건너뛰기론이란 것 자체가 6월은 일단 동결하고 건너뛰고 근데 언제든지 추가 인상은 가능하고 그러니까는 단기금리가 기준금리보다는 계속 좀 높게 형성됐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연내에 인하 기대는 완전히 없앴으면 좋겠다. 결과적으로 회의 이후에도 시장의 반응은 여기에 완전히 부합을 합니다. 그러니까 연준의 전략대로 제가 볼 때는 잘 흘러가고 있는 것 같다. 그렇다 보니 점도표를 한 번 올리면 혹시나 단기자금 시장이 또 좀 내려갈 수 있는데 2번 정도 올려놓으면 그 반 정도는 반영을 할 테니까 라는 생각으로 만약 전략을 짰다면 굉장히 훌륭한 전략이지 않나 라고 봅니다. 그래서 덕분에 단기자금 그 유동성 시장에서의 혼란은 현재까지 전혀 없습니다. 지난 5월 31일 대비해가지고서요 6월 14일 2주간 이 단기자금 시장의 자금 흐름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살펴보게 되면 영래포에서는 국내외 합산해가지고 잔고가 줄었어요. 1786억 달러 감소해가지고 지금 2조 4400억 달러가 남아있습니다. 반대로 재무부 일반 계정에서는 잔고의 증가가 있었습니다. 같은 기간 동안 863억 달러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잔고가 1349억 달러. 요게 4250억 달러까지 6월 말까지로 예상한다라고 재무부가 얘기한 거거든요. 그 페이스대로 가고 있고 시장이 원하는 대로 그리고 연준이 기대한 대로 재무부가 기대한 대로 영래포에서 자금이 나와서 재무부로 일반 계정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다. 즉 재무부의 채권 발행을 영래포 자금이 받아주고 있다라고 그러니까 자금 흐름이 굉장히 원활합니다. 여기에 이제 추가적인 그 결론을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현실적으로 연준의 영향력은 작년에 비해 많이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도 드리고 싶습니다. 작년에는 연준이 회의하거나 중요한 일정이 있으면은 시장이 뭐 엄청나게 변동성 크게 보였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제가 뭐 음전 안 했습니다, 양전 안 했습니다 얘기 드려봤자 마이너스 0. 몇 프로, 플러스 0. 몇 프로예요. 그러니까 시장의 주목도 자체가 이제는 연준이 아니라 연준의 결정은 거의 우리가 아는 거잖아요. 뭐 그래서 여기서 추가 한 번 돼, 두 번 돼야 안 할 수도 있는 거야. 근데 그 차이는 너무 작다라는 거죠. 처음에 긴축을 시작해 나갈 때 대비해서는요. 그러니 시장이 더 주목하는 건 경제지표 어떻게 나와요? 기업 실적 이제 또 곧 있으면 다음 때부터 2분기 실적 시즌입니다, 여러분. 2분기 실적은 어떻게 나와요? 이런 거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 그래서 확실히 무게추가 계속 옮겨가고 있구나라는 게 저는 오히려 더 느껴졌었던 그런 회의였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요. 지난 수요일에 있었던 FOMC 회의에 대한 리뷰였고요. 다음에 또 재미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